이제 스레드를 직접 생성을 해서 자바에서 직접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스레드 클래스 구현 상속을 해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버라이딩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내부적으로 스프링 내부적으로 JVM이 하나 기존에 있었던 것에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호출을 하면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하나의 새로운 스레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 메모리에 올라간 스레드를 CPU가 읽어서 새로운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스레드의 스타트를 호출하면 이때 시스템 콜이 호출이 돼서 하나 이제 생성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가고 CPU가 그거를 읽는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네, 출력이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왔죠. 근데 다른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전에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을 했는데 지금은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할 것입니다. 구현을 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구형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구현을 해보면 똑같이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지금은 이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서 똑같이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스레드가 만들어진 걸 저희는 스타트를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이거를 호출을 할 때 내부적으로 시스템 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스템 콜이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되어서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에 올라간 걸 CPU가 읽어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하면 또 저희가 원하는 저희 의도대로 동작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사용을 하는, 그 다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이 두 번째 방식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이 두 번째 방식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구현 클래스가 있죠. 임플리멘트를 해가지고 러너블을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myRunner을 만들었는데, 자바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함과 동시에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게 익명 클래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이면서 동시에 그거를 구현하는 객체까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한 번에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구현 클래스 구현 객체, 이 부분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그 방식을 저희는 익명 클래스라고 하죠. 익명 클래스를 이용한 방식. 근데 익명 클래스를 이용한 방식은 결국에는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 이 러너블을 구현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 방식을 사용을 하려면 사실은 구현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new thread 한 다음에 new my,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저희가 커스텀을 해보죠. 다르게 my second 러너블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러너블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구현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단축키가 이상하게 되네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이렇게 익명 클래스를 이용한 스레드 활용, 생성 및 활용,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익명 클래스를 이용을 한 이 방식을 저희는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봐야죠. 직접 실행을 해봐야죠. 실행을 하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 방식도 제대로 동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이제 이 같아요. 사실 이 구형 클래스에서 구형 클래스를 만들고 그 구형 클래스의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한 번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은 같지만, 람다를 이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이를 근데 람다는 사실 이 익명 클래스를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간편해지냐만 이제 저희가 알면 되는 건데, 저희가 익명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넣었던 것들은 일단 그 인터페이스 이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한 메서드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레드의 로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현 클래스에 저희가 오버라이딩한 로직을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즉 이 부분을 그냥 다 썼다고 보면 되죠. 익명 클래스니까. 근데 람다는 여기서 더 줄여서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적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이 메서드 부분도 아예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적는 거는 여기 인자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메서드의 로직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 클래스는 저희가 구현하는 부분은 다 적어줬는데, 람다는 그걸 거기서 또 간편화를 해서 인자와 로직, 메서드 로직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람다를 사용하면 그러면 어떤 거는 안 될까요? 인터페이스가 여러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버라이딩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구현 클래스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는 다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람다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메서드를 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을 적지를 않아요. 저희가 적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인자예요. 인자만 적고 그 다음에 로직만 적을 텐데, 이 메서드가 많아지면 그러면 람다식도 여러 개를 적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람다가 어떤 메서드의 구현 오버라이딩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람다는 오직 추상 메서드가 한 개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추상 메서드가 여러 개이게 된다면 람다로서는 이거의 구현체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람다식을 여러 개 적어야 되는데, 람다식을 여러 개 적으면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그 람다식이 어느 메서드의 람다식인지를 매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람다식은 인터페이스의 구현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가 하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훨씬 간편해진 방식입니다. 여기 인자를 적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로직을 적어주면 됩니다. 로직은 뭐죠? 이제는 람다를 이용한 구현,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스타트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잘 되는지 보면 디버그를 할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하면 네,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건 자바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들은 크게 두 가지. 스레드를 직접 구현하거나 스레드를 직접 상속해서 저희의 구현 객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인데,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직접 구현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구현 클래스를 저희가 직접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익명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구현 객체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한 방에 해주는 편리한 방식이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메서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람다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러너블 역시 추상 메서드가 하나이므로 이를 람다를 통해서 구현하면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